술병을 끼고 사는 SF 작가 김돔씨. 그는 3년 전 부인과 사별했습니다. 그 후론 깨어있는 시간보다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에겐 외동딸이 있는데 이름이 제나입니다. 제나는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또 술이야. 제나야, 내가 요즘 새로운 SF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외계 행성엔 술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어. 재밌지? 그곳에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술이야. 말도 안 돼. 아니, 말 돼. 왜 말이 되는지 설명해 줄게. 술의 주성분이 뭐야? 에탄올이잖아. 근데 탄소, 수소,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그 에탄올이 저 먼 은하에서 실제로 발견된 적이 있는 거 모르지? 천문학자들이 별과 별 사이, 즉 성간 우주에서 날아온 전파를 분석해 알아낸 거야. 그 후에 어떤 과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어. 우리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외계의 행성들 중에서 에탄올, 즉 술이 액체로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지 모른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 아주 풍부한 그 행성에선 화산 폭발, 번개 등 에탄올 생성 반응이 늘 일어난다. 그리고 그곳에 에탄올을 만드는 효모 같은 미생물이 살지도 모른다. 진짜로 그런 행성이 있으면 그곳에 아버지 같은 술꾼들이 잔뜩 살겠네. 그럴지도. 에탄올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독특한 에탄올 호흡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 그럼 빨랑 그곳으로 가서 살아. 술값도 안 들고 좋잖아. 널 두고 갈 순 없지. 말로만. 그나저나 내일 내 생일인 거 알지? 그럼 알지.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도 돼? 물론. 저 찾길에 있는 제과점에서 딸기 치즈케이크 사올 수 있지? 아주 맛있대. 제일 작은 걸로 사오면 돼. 딴 선물은 필요 없어.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초를 몇 개 달라고 해야 하나? 아빠 내 나이도 모르지? 그냥 많이 달라고 해. 아주 많이. 그걸로 촛불놀이 할 거니까.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김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딸은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꾸었던 우주를 여행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치고 꿈에서 본 것을 적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꿈속에 어느 푸른 행성이 등장했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술의 바다가 있는 행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콤한 술 냄새가 코끝에 훅 끼쳤기 때문이죠. 그는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그 행성 가까이 날아가면서 눈앞에 확대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술의 바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커스 신의 술잔처럼 보이는 거대한 크레이터만 눈에 띌 따름이었습니다. 술은 모두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생명체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소설의 결말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내용을 담담히 써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에 휘발성이 강한 행성의 에탄올은 대기 중으로 모두 증발해버렸다. 또한 행성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독성 물질인 에탄올의 영향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렇게 쓰고 나니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랍에 있던 사우려 위스키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또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꿈속이었습니다. 이번엔 학교 교실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행성이었습니다. 술병들이 산처럼 쌓인 그곳에 술을 마시고 있는 술꾼이 보였습니다. 술꾼은 딱국질하며 가끔씩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술꾼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 모르겠냐고. 술 마시고 있잖아. 술을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야. 뭘 잊고 싶으신데요? 부끄러움을 잊고 싶어.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럽다고. 김 씨는 어느 순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그는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그는 뒷주머니에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왠지 무언가 잃은 듯한 허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할 때쯤에서야 그 허전함의 정체가 무언지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생일 케이크. 그는 제과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과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 있는 벽돌을 집은 다음 내일 변상해주면 된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벽돌로 쇼 윈도우를 깨고 제과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딸이 말한 딸기 치즈 케이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든 후 케이크 초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파티할 때 쓰는 큰 양초들 외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비닐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책을 보다가 그대로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딸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이는 눈을 떴는데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잠시 뭐라고 떠들더니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몇 차례 더 깨우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양초들을 꺼내 잠자는 딸 주위에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딸아이의 꿈이 더 밝아지도록. 그는 딸 곁에서 조용히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습니다. 어느 순간 창문 밖으로 술의 바다가 있는 푸른 행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김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딸은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밝은 햇빛이 방 안에 출렁거렸지만 왠지 벼랑 밑의 깊은 어둠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석엔 뜯지 않은 생일 케이크 그대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두 눈에 어떤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벼랑 밑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